당신의 현재와 미래 자산을 위한 데일리 경제 인사이트 데일리 랩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 랩업의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자산의 불타는 미래를 함께 읽고 열어갈 아나운서 권미정입니다. 권미정 아나운서님, 제가 스튜디오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비장의 카드로 입는 옷이에요. 저도 시장 오를 때만 아껴서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아끼는 옷인데 이거 오늘 진짜 불장은 불장이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고 똑같이 오늘은 빨간색 옷을 입어야겠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만큼 오늘 야. 시장은 정말 뜨거워 정말 불장이었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넘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8만 달러 선을 넘어가는지 보자 했었는데 맞아요. 주말에는 넘어가지 못했던 8만 달러 선을 드디어 네. 오늘 넘기게 됐습니다. 그럼 9만 달러 넘으면 전 무슨 옷을 입고 와야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네. 좋은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요. 아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알찬 소식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니까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8월 25일입니다.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장에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비트코인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23% 급등하면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주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가격 기준, 즉 달러 기준으로는 일주일 만에 15,000달러 가까이 오르면서 역사상 가장 큰 달러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상승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10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이후에 이어졌던 하락 추세선을 약 10개월 만에 상향 돌파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RWA 시장, 토크나 자산 시장이 전일 대비해서 50%나 상승을 하면서 밈코인의 상승률을 능가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RWA 시장의 시총은 지난 월요일 710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단기 투기성 성격이 강한 밈코인보다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RWA 시장이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크립토 시장의 무게중심이 제도권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미 재무장관 이란을 달러 시스템에서 차단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면서 달러가 2주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소식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지난주에 예고했었던 대이란 경제 제재인데요. 이란을 달러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이란과 5개 부분,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부분에서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까지 같이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즉 달러 결제망에서 이렇게 이란과 함께 하는 국가들은 달러 결제망에서 함께 배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달러가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2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좀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금 가격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비트코인은 오늘도 상승한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소식, 미국과 중국이 9월 24일에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죠.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문제 삼아서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관세가 실제 부과가 되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약 20% 수준이 됩니다. 이전에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를 약 20%까지만 하자라고 합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휴전 합의를 깬 거는 아니지만 상한선까지 꽉꽉 채워서 올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두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를 압박하려는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캐나다에서도 미국이 좀 무역 협상에 좀 불발이 되면서 자동차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관세 리스크가 참 지긋지긋하기도 하다 이런 소식이 오늘 좀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이 소식에 증시가 조금 함께 좀 들썩들썩 거렸었죠. 미 재무부가 잔액 1조 달러에 육박하는 TJ 잔고를 국채 바이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J 잔고는 재무부의 현금 운용을 위해 만든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 금액을 모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그 규모와 계획에 대해서는 재무부 측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자금을 한 8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 정도로 조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를 바이백할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쌓아둔 정부의 돈을 풀어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는데요. 10년물 금리는 3.4bp 하락한 4.7%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30년물 국채 금리는 4bp 하락한 5.23%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도 국제 정세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 내부 소식 등 거시경제 이슈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권미정 아나운서는 어느 소식이 제일 눈에 띄었습니까? 오늘 무슨 소식이 가장 눈에 띄었나? 저는 다섯 번째 소식도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오늘 계속 든 생각이 원래 우리가 국채 금리가 높으면 비트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이게 악재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국채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펴는데 이게 또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호재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채가 높은 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게 좀 그렇네요. 헷갈릴 정도가 돼가지고 예. 오늘 이거 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국채 등의 확정적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면 오히려 그쪽의 투자 유인이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악재로 분류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국채를 제대로 국채 금리를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더 풀 것 같다라는 시장의 확정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건 달리 말하면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달러 가치에 대한 약세 또는 시장의 유동성이 더 뿌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을 더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과 같은 안정자산 또는 금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유인책이 더 커지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 오히려 3번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뭔 소식? 미 재무장관이 이란 달러 시스템에서 완전 차단하겠다라고 엄포놓은 이 부분입니다. 네. 제가 두바이에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오, 그러세요? 근데 두바이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확연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아랍에미리트로 온 건지 이란을 온 건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간간히 주변에서 페르시아어가 많이 들려요. 무슨 소리냐? 이란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란인들 스스로 또는 이란 기업들 스스로가 이란의 지근거리인 아랍에미리트, 그것도 두바이와 같은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차리거나 거점을 두고 이미 거기서 비즈니스 활동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바이인지 이란인지 모를 정도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재무부에서 이란 달러 시스템에 타잔하겠다는 건 두바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타잔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미국의 달러 시스템에서 이란을 차단하겠다는 저 엄포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차단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교수님이 또 페르시아어를 구분하신다는 것 자체가 네. 놀라우신데요. 몇 가지 인사말하고 물건 사고 팔고 할 때 몇 가지를 알아듣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여기 진짜 이란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구나를 그때 우연히 알게 됐던 게 오늘 이런 힌트를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왠지 데이터가 엄청 기쁜 사이클을 그릴 것 같은데 기대감 갖고 한번 열어볼까요? 맞습니다. 업비트 데이터 랩을 통해서 불장인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시가총액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3,400조 원대를 상회하는 분위기 느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대금 역시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조 단위의 거래대금 확보가 되는 모습입니다. 상승자산 비중은 56%인데요. 사실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가 넘어가는 숫자였는데 저녁 들어서는 조금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한 8만 1,000달러까지 약간 터치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가 지금은 7만 9천 달러 선 조금은 하회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에서도 그래프로 함께 확인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간 순유입액이 19억 달러 넘게 들어오면서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대 주간 순유입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통해서도 현물 ETF 흐름을 보면 오늘도 현물 ETF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거대한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함께 확인을 해 볼 텐데요. 63%대로 꽤 높은 지수를 지나가고 있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아직까지는 중립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중립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홀로 독약 총천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알트코인 시총이 지난주 수요일에 상승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토요일까지 2천억 달러 넘게 늘어나면서 알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한 알트코인의 56%가 200일 이평선을 회복했다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35포인트 선 중립 구간으로 아직 알트의 시즌이 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총 그리고 이평선 회복 뉴스를 통해서 알트도 같이 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확인해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계속해서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지금 과매수 구간 84달러선 정말 과매수 구간이라기보다는 정말 단기간의 상승폭이 굉장히 엄청났다라는 것을 이 공포 탐욕 지수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는요. 파죽지세 비트코인 8만 달러선 돌파라고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으로 데이터랩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어떤 분이 나와서 깊이감 있는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바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님과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모처럼 기분 좋은 날에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영광이시죠? 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붉은색 옷으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안쪽이 파란색 계열인 것 같습니다. 약간 남색이에요. 저 오늘 저 원고를 준비하다가 네. 그 가방에도 저 옷들도 준비해 오고 네. 그랬는데 네. 오늘 방송에서는 네. 좀 불장이긴 하지만 예. 네. 그럼에도 우리가 좀 그 리스크나 음. 아니면 좀 따져봐야 할 게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중요하죠, 두 중요하죠. 아이템이 좀 기대되는 소식이긴 아이템이긴 하지만 네. 그 내용 안에는 그래도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요. 좀 옷도 좀 약간 뭐 아주 파란색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역시 기자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 화르륵거릴 때 맞아요. 약간 감다운 하실 분도 또 필요하죠. 네. 발음이 특이합니다. 캄다운. 감다운. 자, 첫 번째 아이템 네. 어느 걸로 가져오셨나요? 예, 지금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제 그 8만 달러를 이제 터치를 했는데요. 이 그 원인을 보면 뭐 지난주에 이제 업비트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미 재무부의 그 역할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좀 발언과 향후 뭐 정책 예고한 것도 있었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큰 그림은 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진짜 이렇게 저 친 디지털 자산 정책을 펼치는 그 근본 배경은 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왔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다 보면 향후에 정말 비트코인이 어느 선까지 오를 수가 있을지 그 강한 지지선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중요한 소식이네요. 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큰 그림이 있다라는 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횡보 그리고 좀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광고의 언급도 없어서 굉장히 우리를 실망스럽게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뜬금없이 클래리티법을 이야기하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의 힘을 불어넣어 줬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게 바로 트럼프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조금 사용량을 늘려서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단기채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 단기채를 매입한 자금을 가지고 정부가 장기채를 바이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최근에 가장 핫한 미국채 그리고 비트코인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자님께서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스테이블 코인도 큰 그림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사실 저도 지난주에 그 업비트 방송을 보면서 사실 뭐 거의 복습하다는 식으로 열심히 봤는데요. 지난주에 업비트 방송에서 방송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거의 큰 그림의 완성이 됐고 가시화됐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미 재무부에서 이제 바이백을 이제 2배로 한다는 그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이제 많은 방송에서 나오는 게 이제 결국 미 재무부 장관이 이게 TGA 계좌를 통해서 이제 그 바이백 자금을 마련하겠다 하면서 요 세 가지 내용을 보다 보면 트럼프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가지고요. 요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 국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좀 자세히 풀어주세요. 예, 조금 전에 이거 앵커님께서 요약해서 핵심을 그 설명을 하셨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 준비 자산을 그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준비 자산이 주로 준비금으로 사용되는 게 결국 단기성 국채잖아요. 미국 국채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하면 할수록 결국 1대1의 비율로 준비금도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결국 준비 자산으로 단기 미국 국채에 대한 매입을 스테이블 코인사들이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면 이 자금으로 미국 정부에서는 장기 국채에 대한 바이백을 할 수 있고, 그게 지난주에 바이백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 단기 그 국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바이백과 스테이블 코인은 장기 국채를 하면서 단기 국채를 같이 이 수요가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네. 그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미 그게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오늘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업비트 방송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 금융 담당하는 예. 전문 기자가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큰 그림이라는 게 결국 장기 국채 그 관련된 바이백을 2배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하는 걸 같이 봐야 된다. 그 내용을 해가지고요. 저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금융 전문 기자가 네. 업비트 방송을 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까지 우리가 들더라고요. 이렇게 뽕이 들어가도 될까요? 어제 조회수에 그분도 계셨구나. 영어로도 좀 해드릴 걸 그랬다. 방송이나 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단기채로 해결이 되면 굳이 TJ 잔고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번에 또 TJ 잔고를 사용한다. 그래서 또 장기채 매입에 그 돈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는 또 좀 부족해서 TJ 잔고를 쓰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수치를 제가 그 알아왔는데요. 현재 이제 미국 빚이 이제 그 40조 달러니까요. 오늘 이제 그 환율 1,384원 기준으로 하다 보면 한 5경 그 5천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요. 지금 이제 보도된 거 오늘 이제 블룸버그 등 그 외신의 내용을 보면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0조 달러의 지금 빚이 있는데 1조도 안 되는 3천억 달러니까요. 이게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로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요 스테이블 코인을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 정도 내가 빚이 많은데 결국 뭐 우리가 어디에 예를 들면 1억 원의 빚을 졌다. 그리고 한 달에 뭐 그 빚이 어느 정도 몇백만 원 나간다. 뭐 한 1,000만 원 나간다고 치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버는 연봉이나 월급이 한 2천만 원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내가 한 몇 억의 빚이 있고 하지만 내가 지금 번 돈으로 갚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빚이 늘어나는 지금 전체 규모도 미국이나 그 빚진 사람들의 걱정이 있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데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메꾸면은 그거에 대한 우려가 덜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3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지만 베센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3천억 원 달러 정도인데 2030년 되면은 3조 7천억 원 달러. 그러니까 10배 이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결국 관련된 준비금의 또 단기 국채 수요가
그 늘어나고 그러면서 결국 그 소비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 적지만 이런 속도로 해서 분명히 미국채의 부담이나 그 정도를 어느 정도는 그 감퇴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TJ 잔고가 지금 뭐 적정 규모가 원래 7,500억 달러인데 지금은 9,500억 달러로 조금 여유 자금이 있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TJ 잔고를 이렇게 막 갖다 써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TGA 잔고라고 해서 이게 결국 일반 계좌하고 쉽게 설명을 하면 미 정부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그게 이제 비상금으로 한 1조 달러 정도는 내가 이제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국채나 그런 걸 발행하지 않고 네. 내가 이게 갖고 있는 비상금으로 내가 그냥 국채 사거나 그러면은 빚도 안 지니까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괜찮지 않느냐 이런 효과 때문에 지금 좀 비트코인도 좀 상승 기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그 긍정적인 기류가 있지만 실제 이제 그 재무 당국이나 네. 아니면 거시경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려 사항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비상금이라는 게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일단 그거를 쌈짓돈 쓰듯이 하나 둘 계속 쓰게 되면 나중에 진짜 비상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비상금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 이쩔 따오든 어느 정도든 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결국 다시 그 악순환이 완전히 빚을 해결하는 그 악순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기고문으로 해서 베산트 장관의 멘토인 그 드러켄 밀러라고 해가지고요. 네. 아주 유명한 그 저 투자자잖아요. 네. 근데 아예 대놓고 그 바이백을 2배 늘리는 등 지금 재무부가 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웬 그런 얘기를 했나 보니까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네. 정부가 채권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그게 결국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우려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상금을 해서 지금은 뭐 어떻게든 막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런 그 TGA 잔고를 왜 언제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밝히지 않은 그것도 이유를 보면 언제 이걸 쓰겠다고 하면 시장에서 야 정말 우리 그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황이나 빚 상황이 정말 심각하겠구나. 이러면은 시장이 오히려 더 움츠러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TGA 잔고 이거를 정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저 기고문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TJ 잔고를 통해서 장기채 바이백을 하겠다는 보도에 달러는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오늘도 계속되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요. 저는 이 용어가 머릿속에 딱 와닿았는데요. 그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베이스먼트가 이제 지하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지하실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베팅 상황인데 네.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법정 화폐의 어떤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베팅을 하는 거를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그 수단 그리고 달러 가치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이 되는 예. 그런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좀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 지난주에 뭐 재무부의 뭐 바이백도 그렇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관련 뭐 업계와 클래리티 법안을 이제 뭐 다음 달에 이제 그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그 신디지털 자산 뭐 정책에 대한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TGA 잔고 관련돼서 또 외신에 보면은 그런 걸 쓰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요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법정 화폐 가치 하락과 맞물려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8만 달러를 돌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그 증거를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나 최근 추세를 보면 뭐 10개월 만에 최대 유입이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이 긍정적으로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이게 견고하게 갈지 네. 그걸 보면은요. 이번 주 그러니까는 26일 오후 9시 30분에 그러니까 7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그 물가 지수, 그러니까 PC 그 물가 지수가 발표가 네. 됐잖아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물가가 그래도 둔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예상대로 이런 그 전망이 실제 발표된다고 하면 한 번 더 좀 반등할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네. 저는 이것보다도 더 걱정되는 게 그러면은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또 그런 상황이 드는데 네. 이건 개인적으로는 정말 꼼꼼히 보려고 하는 게 케이빈 워시 연준 의장이 어떻게 과연 발언을 할지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네. 이제 그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주말 이제 다음 주 초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쭉 쏟아질 것 같은데 케이빈 워시 의장이 이번에 어떤 장기적인 미국 금리의 어떤 경로나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요번에 재무부가 어쨌든 뭐 바이백을 2배로 한다느니 TGA 잔고를 쓴다느니 이런 거 관련돼서 혹시나 좀 뭐랄까요 긴축이 필요하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거나 그러면 비트코인이 오르던 그런 것들이 좀 막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사실 이 내용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여파가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요즘 국회 취재를 많이 하는데 네. 국회에서도 이 내용들이 국회 정무위에서 다 언급이 됐습니다. 미국의 이런 상황과 친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그 향후 그런 걸 물어보니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빨리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행보가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그 기업들의 준비나 그런 거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그렇군요. 이건 좋네요. 우리도 빠르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영향받은 건 너무 좋고 PC 지표 발표는 목요일인가요, 이번 주? 네, 한국 시간으로는 그러면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고 목요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의 9시 30분. 네. 9시 30분. 그리고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니까 좀 이번 주는 팡파레만 울리나 싶었는데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밀어줘야 하는 이유가 또 국채라는 데서 또 풀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 말고도 기타 민코인들의 약진이 도드라진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보편적인 지급 결제 수단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우리가 단순히 현금으로 바꿔서 물건을 사거나 이런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반에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민코인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여러 민코인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보안과 관련된 이슈를 담당해주는 또 민코인들, 이런 것들도 또 같이 약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밈코인 분야에서도 지금 미 국채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밈코인들의 약진에 대한 의미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또 어떤 소식으로 준비하셨을까요? 그 어제 업비트 방송에서는 테더에 대해서 다루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서클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 테더의 그 쌍벽을 이룰 수 있을지 서클이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주가도
지금 이제 한 80, 급등했죠. 예, 급등하고 있고 이제 더 올라갈 거라는 어이구, 지금보다 그래요? 더 올라갈 거라는 그 전망도 나오고 예. 있어가지고요. 지금 서클이 그 트럼프의 큰 그림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분석해 왔습니다. 네. 네. 자, 번스타인이 서클의 목표가 140달러를 재확인해 줬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리플레이션입니다. 리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건데요. 경기 침체에서 이걸 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서클의 목표가 140달러 재확인해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좀 많이 다뤘던 뉴스였는데 AI 커머스 확산,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또 USDC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이 불장이다 보니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목표가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 좀 그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리플레이션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수치로 정말 리플레이션이 맞냐? 이게 정말 이게 그 리플레이션이 이제 서클에 어떤 관련된 게 좀 많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풀렸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수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USDC 이제 공급량이 한 7일 만에 약 20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번스타인이 이제 주가를 이제 140달러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목표 주가를 그렇게 이제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AI 커머스나 관련된 게 확산이 될 때 그 주요한 수단으로 그 서클의 USDC가 지금 활용될 거다. 그런 이제 전망이 지금 그 번스타인의 그 주요 발표 내용입니다. 네. 혹시 USDT랑 USDC 중에 뭐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갑자기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그 테더까지 비교하지는 않았는데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번스타인이 이제 주로 이제 애널리스트 증시에 나온 그런 걸 분석하다 보니 테더는 아직 이제 상장이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주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서클은 뭐 140달러로 올라가는데 테더는 어느 정도 올라가냐 이러면 서로 이제 보기 편할 것 같은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교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네. 주요 외신 내용도 테더랑 비교했을 때 어떨지를 분석을 오, 해봤는데요. 좋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네. 기준으로 보면 사실 테더와 서클은 뭐 서클이 지금 상대가 안 된다. 네. 실제적으로 그 전체적인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테더가 서클보다 한 2.5배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많은 많이 나네요. 상황이니까요. 사실 뭐 압도적 1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오늘 서클을 가져온 이유는요. 거래량 측면에서는 서클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무서울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 예. 그래서 번스타인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요, 조정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USDC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는 한 40% 정도였는데요, 올해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 60%로 올라가지고요, 절반을 넘어서 그 조정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는 테더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전년비 상승률이 그러니까 성장률이 50%나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게 결국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내용과 외신과 그런 걸 해서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몇 가지 정도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던데요. 뭐 첫째로 보면은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용 결제에서는 USDC 어떤 신뢰성이나 이미 확산된 그게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USDC가 이런 정도의 거래량을 좀 늘려가고 있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어떤 규제 환경.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디지털 자산의 정책이 결국은 USDC 그러니까 서클의 경우에는 미국의 그런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이런 디지털 자산 정책이
그 추진이 될수록 서클에게는 규제 환경이 유리해진다. 음.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됐을 경우에도 그것도 서클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더 그런 얘기였고 세 번째로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미카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하면서 테더는 이제 거기 규제 환경이 우리 스타일이 안 맞는다 해서 유럽에서 이제 접었지만 서클은 거기에서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이 돼가지고요 차근차근 유럽 시장을 지금 그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서클의 거래량을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클이 말 잘 듣는 모범생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잘 적응을 하고 그만큼 성장률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AI 커머스의 확산도 서클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 AI 그 에이전트 커머스 관련돼서요. 외신에 따르면은 그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인 X402가 있잖아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올해 들어서 한 1억 한 6,500만 건 정도의 결제가 이제 처리가 됐는데요. 네. 그거 결제의 99%가 서클, 오. USDC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AI 에이전트 결제가 확산될수록 서클의 거래량이 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도 있고요. 네. 근데 왜 이 저 서클만 X402 이쪽에 이제 사용이 됐을까? 태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X402가 이제 코인베이스가 만든 이제 프로토콜이다 보니 코인베이스는 USDC의 이제 공동 이제 창업자고 최대 유통 파트너이기 때문에 USDC를 좀 많이 그렇구나. 이번에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사용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로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의 테더가 또 어떻게 된다 하면은 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USDC가 기관 기업 결제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이쪽 시장은 계속 이제 밟아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뭐 지난달에 이제 서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셔널 그 트러스트 은행 관련돼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 연방의 감독을 받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위상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결제 시장에서도 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클의 분위기는 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서클이 수혜주가 될 것이고 트럼프 정책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여기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그 반응이 제일 많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면 USDC의 어떤 시장 거래나 시장 확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근데 다만 좀 리스크가 있을 그건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140달러 같이 오를 수 있을까? 그건 한번 또 투자자로서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그 오픈 USD라고 해가지고 지난달에 나온 게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뭐 블랙락이나 140개 그런 큰 이제 기업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나오다 보니 이 지난달에 보도가 나오자마자 서클의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게 수익 구조를 보면 오픈 USD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다 나눠주고 그런 구조인데 서클은 결국 이자나 그 관련된 걸 본인이 다 그쪽 서클사 가져가다 보니 이 오픈 USD에 비해서는 좀 그런 수익성의 어떤 경쟁력 나눠주는 그런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경쟁하는 와중에 서클에도 너네만 이렇게 다 챙겨갈 거냐 우리 애도 나눠줘 하다 보면 갖고 있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 경쟁하는 와중에 그런 또 얘기가 있고요. 한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또 그 모순인데요. 트럼프의 큰 그림으로 지금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이 괜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서클의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그럼 서클은 결국 이 준비금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로 해가지고 그 수익을 얻는데 금리가 내려가다 보면 결국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트럼프의 그 이 정책이 정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서클의 그런 수익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클의 흐름을 어떤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오늘도 최홍길 기자님 덕분에 복잡다기한 걸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화요일은 고정 코너가 진행되는 날이죠. 타이거 리서치와 함께하는 화요일 고정 코너 세상을 바꾼 크립토 프로젝트 이어질 건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라고 하시던가요? 네, 오늘은 밈코인, 놀이에서 시작된 시장의 바로미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챕터 2에서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챕터 2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업!